성훈아. 그날 조금만 서둘러 발길을 재촉했더라면 고시 합격한 아들을 위해 좋아하는 반찬들과 전세 보증금을 싸들고 찾아가던 길. 나 뭐 연수원에 있지 뭐. 자식을 불과 몇 발짝 앞에 둔 채 강도의 손에 숨을 거두고만 엄마. 이따 다시 할게.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사무친 한으로 남은 7년의 세월. 그런데 누구세요? 그 엄마가 살아서 나타납니다. 엄마 돌아가셨잖아. 억울한 죽음의 희생자들이 오로지 복수를 위해 부활한다는 초자연적 현상. 하지만 7년 후인 금일 16시경에 나타나서 자신의 아들인 서진원 검사를 공격했습니다. 원한의 칼끝은 아들을 겨누고 있었으니 그랬을까? 어머니를 황망히 떠나보낸 7년 전 진홍은 다짐했습니다. 그러므로 본 검사는 피고인 오천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합니다. 흉악범들에겐 자비란 없는 법의 집행자가 되기로. 진짜 동기끼리 이러기냐? 내 친척이라고 얘기했잖아. 애들 대학 진학할 때까지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잖아. 남은 가족들한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죄값이야. 이례적인 사형 구형을 통해 세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그날.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얼른. 누나. 기적은 마치 도적처럼 찾아왔습니다. 엄마 진홍이. 밥 안 먹었지? 늘 상상했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하지만 무슨 소리야? 권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오셨어요? 마침내 이루어진 상상은 기쁨도 어떻게 이러니? 감격도 아닌 당혹스러움을 넘어 나아가 공포로 치닫던 그때. 그것은 분명 진홍을 노린 행동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엄마의 사례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 최초의 희생 부활자는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He did a bad thing to me. I came back to make justice. 국정원의 설명에 따르면 부활의 이유는 복수. 그러면 왜 아들을 공격했을까? 이런 희생 부활자들을 레질렉티드 빅팀스, 즉 RV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의혹의 화살은 진홍을 향하고 검사를 부임하자마자 경찰이 있던 사건 관련 서류를 전부 다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범인에 대한 증거나 사건에 대한 결론 모두 허점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낸 목격자는 범인이 둘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밝힌 범인의 인상착의는 목격자가 기억하는 두 사람과 전혀 달랐습니다. 결정적으로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추적한 결과 범인은 중국인 수배자들 중 하나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의 사건 조작마저 의심되는 상황. 그런데 7년 전에 죽은 서진원 검사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나서 자기 아들한테 복수를 하려고 했단 말이야. 아들을 진범으로 지목한 거라고. 설마 그랬던 걸까? 최명숙 사건의 범인은 오토바이 강도적가만 3범이고요. 사건 저지르고 45일 만에 한강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DNA가 정확히 일치해서 결국 범인을 관련 지어줬고. 자, 이 장면이 영화의 첫 번째 디렉터스 컷입니다. 진홍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수사본부를 차린 형사들. 이 공간은 감독의 새로운 장르 실험을 대변하는데요. 이 작품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초자연적인 부활 현상을 소재로 한 한편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의 진상을 추적하는 미스터리 스릴러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좀 찜찜해. 뭐가? 아니 최명숙이 사망 전에 가입한 5억짜리 보험금을 서진홍이 단독으로 수령했지 않습니까? 즉 병실에 마련된 수사본부는 의학적 미스터리와 범죄 스릴러라는 두 장르의 결합을 공간을 통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보험금 때문에 자기 엄마를 죽였겠어? 그건 너무 간단하지. 과거의 목소 사건을 실패한 들출수록 사례는요? 진홍의 혐의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국. 하지만 분명히 저 공격한 건 사실이지만 결국 저를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엔 반드시 진범을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도 반격을 개시합니다. 범인이 돌아왔어요. 조선족 수배자 가운데 2008년 10월 9일 이후에 출국했다가 최근에 입국한 사람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런데 얼마 뒤 검사님이 주신 중국 쪽 수배자 명단에 있던 놈들 중에 하나인데 이름은 리칭청. 2008년 10월 10일에 대련으로 출국했다가 올 초 2월에 의장 여권을 써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의외로 쉽게 꼬리가 밟힌 진범 용의자.
최초 수사는 왜 그리도 엉망이었을까? 우선 한 번은 그냥 쏘면 되고 한 번 더 쏘려면 이걸 돌려서 2번까지 가는 겁니다. 드디어 진범 근거지를 급습하는 작전에선 진홍이 선봉을 자처하고 좁혀둔 포위망에서 체포 직전에 일전을 벌이던 그 시각 This is the first case that RV has come back in a living state after failing revenge. 어머니의 부활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어느덧 전 세계의 주목 대상이었으니 여기서 두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곽경택 감독의 영화에서 비는 늘 죽음이라는 키워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비 내리는 장면이 많은 이 작품에선 정반대의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비는 곧 물이요.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니 Aslam attaquat. Et Ben Shelah? 죽음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에도 등장한 비장면들은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라는 영화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분명히 유전자 채취도 했을 거고 어머니 사건의 진범 여부를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당시에 엉뚱한 놈을 범인이라고 했는지 진실이 밝혀질수록 오리무중인 이상한 이번에 사건. 채취한 유전자를 7년 전 어머니 손톱에서 나왔던 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결과는 예상대로 우리가 잡은 놈이랑 100% 일치한답니다. 7년 전 사건의 진범은 조작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은 다시 의외의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니 우리가 데려갑니다. 결실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느닷없이 전면적으로 수사에 개입하는 국정원. 중국으로 소환시킬 겁니다. 그쪽하고 합의하기로. 도착 즉시 내일이면 형이 집행될 테고 그러고 나면 아직 두 번째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마치 뭔가를 덮으려는 눈치. 게다가 7년 전에 DNA 서류 조작을 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내야 하고요. 이미 국과수에 다녀온 걸로 아는데요. 조작의 배후는 어쩌면 경찰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나, 그때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어? 원점으로 돌아간 수사. 이제 유일한 단서는 케이스 종결시켜. 죽음에서 돌아온 자. 그 한 맺힌 증언만이 남았습니다. 의학적 미스터리와 범죄 스릴러의 공간, 그리고 빗속의 죽음과 빗속의 부활. 이것이 희생 부활자의 디렉터스 컷이었습니다.